안녕하세요. 인코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원 전문대 컨텐츠 영역 코딩을 하겠습니다. 컨텐츠는 크게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뉘어 있죠. 3단입니다.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곳이 여기 탭 구성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는 여백 설정을 해야 됩니다. 붙어 있으면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 상단에 여백을 좀 줄 거고요. 그리고 사이사이도 여백을 좀 줄 겁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죠? 파란색 영역. 이때 이 3단은 디스플레이 플렉스, 그 다음에 사이 간격을 자동으로 벌리는 게 justify content의 space between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때 상단 부분은 패딩 탑으로 처리할 거고요. 이것을 박스에 포함시키겠다 해서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C123이죠. 브라우저 테스트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다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CSS에 가서 여기 컨텐츠 영역입니다. 우선은 크기를 C2와 C3은 너비를 20씩 빼줄 거예요. 380씩 그리고 하이트도 180씩 바꿔줄 거예요. 여백을 20으로 처리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컨텐츠의 패딩 탑을 20을 줄 겁니다. 그리고 박스에 포함을 시키겠다 해서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밀리는 게 보여요. 이 간격을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등간을 하겠습니다. 등 간격을 동일하게 하겠다. 네, 디스플레이 플렉스 옆에다가 justify content space between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간격을 사이사이 간격을 일정하게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렇게 레이아웃 정리를 먼저 하고 이제 단마다 컨텐츠를 넣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공개 문제를 살펴봤을 때 공지사항하고 이제 갤러리가 서로 탭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공지사항 타이틀 영역과 컨텐츠 영역을 구분하여 표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는 컨텐츠 폴더에 제공된 텍스트를 적용하여 제작한다. 공지사항의 첫 번째 컨텐츠를 클릭할 경우 레이어 팝업이 나타나고 레이어 팝업 창 내에 닫기 버튼을 두어 클릭하면 해당 팝업 창이 닫히도록 합니다. 우선은 글이 어디 있는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글은 우리가 콘텐츠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우선 이미지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걸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의 글을 살펴보니 공지사항 글이 있는 게 체크가 됐습니다. 이렇게 됐네요. 4개가 있네요. 그럼 갤러리의 사진은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3개를 채택해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탭 코드를 조금 살펴보면 너비가 400에 높이가 180이었습니다. 그래서 탭의 메뉴는 30 높이를 30으로 주고요. 탭 콘텐츠는 150으로 해서 180에 맞추겠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노티스는 리스트로 정리가 되면 되고요. 갤러리도 리스트로 정리가 되면 되는데 여기는 이미지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전체가 이 안에 전체가 400이잖아요. 곱하기 100을 하면 300이고요. 300보다는 좀 크게 한 120 으로 정사각형으로 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이건 계산해야 돼요. 그럼 360이 되고 40이 남죠. 그러면은 오히려 100으로 한다면 사이사이 여백을 하나, 둘, 셋, 4개 처리가 된다고 했을 때 곱하기 3을 하면 300이 되고 100을 가지고 여백을 쓸지 이런 건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으로 할지 120으로 할지 결정을 하면 되는데 저는 조금 더 크게 해서 사이즈를 좀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120으로 하겠습니다. 이미지 3개를 먼저 제작하겠습니다. 그럼 포토샵에서 갤러리에 들어갈 이미지를 120, 120
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서 세팅할 때 혹시 간혹 여러분들 이런 거 간과할 수 있어요. 레졸루션 72고요. 컬러 모드 RGB 8비트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슬라이드 폴더에서 있었던 게 좀 컨텐츠 폴더죠. 우리는 이제 컨텐츠 폴더. 여기에서 사용할 이미지를 3개를 한번 채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3개를 채택을 했고요. 채택한 이미지에서 일부 이미지를 갖다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전체를 갖다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지가 작을 거니까 일부 이미지를 이렇게 갖다가 사용해 보겠습니다. 일부 이미지를 선택하려면 영역 선택을 해봐야 되겠죠. 컨트롤 C 복사하고 컨트롤 V 붙여넣기 해서 컨트롤 T로 크기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절해서 두 번째 이미지 그 다음에 영역 선택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T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물이 보이게끔 했습니다. 자, 그럼 세이브 포 웹으로 저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JPG로 갤러리 G1이라고 저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G2로 저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G3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저장까지도 딱 알맞게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이미지 크기를 조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이미지 소스가 다 준비가 됐다면 이렇게 꼭 점검 한 번씩 하세요. 자, 이제 인덱스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C1에다가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우선 탭의 구조는 UL로 잡습니다. 클래스 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LI로 2개가 들어가겠죠. 여기 A에 HREF 가상 링크 걸어주고요. 그리고 여기는 공지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탭은 갤러리니까 갤러리라고 하겠습니다. 브라우저 테스트를 꼭 한 번씩 하세요. 자, 배경이 너무 진해서 보이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좀 정리 좀 하셔야 되겠죠. 여기를 C로 하겠습니다. 흐린색으로 할 거예요. 여기를 CCF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흐린색으로 이제 글씨가 보이게끔 했습니다. 자, 이제 그 안에 들어갈 그 탭 컨텐츠예요. div가 들어갑니다. 탭 컨텐츠는 div 그리고 얘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li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위치 꼭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a하고 같은 형제예요. div 클래스는 얘는 탭 콘텐츠 해서 콘박스라고 콘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요 li 안에 탭 메뉴가 있고 탭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우리가 그 공지사항은 노티스라는 클래스를 줄 거고 노티스 리스트로 구성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a 태그에 href는 A라고 주고요. 이 안에 들어갈 이제 문구, 공지사항에 들어갈 글이잖아요. 첫 번째 글을 카피해서 붙이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4개가 들어가니까 4개를 카피를 해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카피해서 붙여넣기, 그리고 세 번째 카피해서 붙여넣기. 여러분들은 글이 없다면 그냥 눈으로 좀 변화되는 것처럼 글자 수를 좀 조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링크가 지금 날짜 있잖아요. 날짜가 링크가 같이 걸릴 거면 A 태그 안에 같이 넣어주세요. 링크가 같이 걸린다면 이렇게 A 태그 안에 같이 넣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날짜만 별도로 오른쪽으로 정렬을 할 거예요. 그럼 스팸 태그를 여기다 넣고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날짜는 링크가 걸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한다면 스팸을 A 태그 바깥으로 처리해 줍니다. 저장하고요. 이제 똑같이 탭이
갤러리에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 갤러리가 메뉴가 갤러리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붙여넣기 그 노티스를 했어요. 왜냐하면 탭콘이 이제 노티스의 li였잖아요. 이번에는 이것이 뭐가 될까요? 갤러리가 되겠죠. 갤러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내용물만 조금 지워줄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편집하는 게 싫다면 여러분들은 직접 코드를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율의 li가 3개가 될 거거든요. 이미지가 들어갈 거예요. src, alt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미지가 들어갈 겁니다. img의 gal 1번, g1번입니다. 그러면은 그 g를 카피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2번, 3번 해주고 alt는 순번을 적어줬습니다. 그럼 여기 코드 작성이 다 끝났어요. 굉장히 길죠. 여러분들 탭에 해당하는 리스트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A 태그로 탭에 대한 제목이 있고요. 탭에 대한 내용은 탭콘으로 담고 있습니다. 저장을 할 거고요. 브라우저 테스트를 해보면 다 블럭 성격이어서 이렇게 쭉 아래로 내려와요. 그럼 이제 탭 메뉴에 대한 디자인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컨텐츠를 디자인해 보겠습니다. CSS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을 좀 정리를 할게요. 자, C1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탭을 해주는 거겠죠. 자, 그리고서는 여기 이제 탭에서 여러분들이 그 탭 메뉴와 탭 콘텐츠를 따로따로 이제 디자인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탭 메뉴는 우선 탭 전체 박스예요. 전체 박스고, 이 탭은 UL이었잖아요. 그리고 LI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이렇게 후손 선택자를 쓰게 되면 이 안에 탭 메뉴 안에는 여기에 LI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노티스나 갤러리 LI도 있어요. 이게 디자인이 다 동일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 고민해야 되고, 자식 선택자로 꼭 무조건 작성합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 A의 링크가 그 탭 메뉴가 있죠. 여기까지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LI들을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 좀 안전하게 너비값 100%를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줄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나서 브라우저 테스트를 하세요. 그럼 공지사항하고 갤러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밑에 내용이 코딩 하는데 여러분들 조금 번거롭다면 탭에 우리가 저 안에 들어간 내용이 바로 li 안에 있는 탭콘이었거든요. 자, 구조적으로 보세요. 지금 탭에 li에 있는 div 이기도 하지만 탭콘이라고 클래스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혹시 디스플레이 논 처리해서 안 보이게 하고 하셔도 돼요. 안 보이게. 그러면 이제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근데 여기를 난 보여도 상관없어 하면 미리 지금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자, 일단 감추고 할게요. 자, 이번에는 그 li의 디자인은 A가 품고 있거든요. 그래서 A는 항상 디스플레이를 블럭을 먼저 해줘야 돼요. 블럭을 해주고, 그래야 크기 값을 갖습니다. 크기를 100픽셀로 할게요. 그 다음에 높이는 30픽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를 일단은 333에, 문자 컬러는 FFF 흰색 어두운 배경에 밝은 문자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탭이 2개가 디자인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 안에 문자 디자인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자는 일단 폰트 사이즈 줘야 되잖아요. 14픽셀 줄 거고요. 폰트 웨이트 그래서 볼드로 주겠습니다. 두껍게 해줄 거고요. 텍스트 얼라인 센터 줄 거고, 라인 하이트는 하이트 값을 줘야 되겠죠. 그래야 중앙이 오니까요. 브라우저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렇게 됐어요. 근데 탭은 선택된 것은 색깔이 좀 달라져야 되거든요. 2개가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이제 그것이
구분하고 jQuery까지 연결돼서 탭을 클릭할 때 내용이 보이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조를 여러분들 어떤 게 선택될 건지 그 li한테, li가 두 개잖아요. 클래스를 붙여줄 거예요. 클래스 on이라고. 이거 꼭 기억하세요. 클래스 on을 붙여줄 거고 거기에 디자인을 별도로 할 거예요. 디자인을 해서 탭에 li에 .on이에요. 이거 붙였으면 이거 띄어 쓰지 않습니다. li에 클래스 on이 붙은 a 태그입니다. a 태그에는 백그라운드와 문자의 컬러를 다르게 지정하겠다 라는 겁니다. 우리 디자인을 조금 배색을 이렇게 선택된 거는 그 로고 그리고 GMB에서 쓰는 그 컬러를 같이 써서 좀 통일시켜주고 그리고 좀 통일되면서 안정감 있게 보이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거는 백그라운드를 GMB에 있는 컬러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지금 선택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코넬 디스플레이를 블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블록을 해서 둘 다 보이게 하겠습니다. 근데 둘 다 보이면 안 되잖아요. 이게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어렵고 중요합니다. 포지션 속성을 써서 띄어서 바로 여기다 붙일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일단은 이렇게 되고 탭에 li에 뭐만 보이게 할 거냐면 이제 on이 붙어 있는 바로 탭콘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보이지 않아요. 그쵸? 여기는 none이라고 해서 보이지 않게 처리할 거예요. 근데 on이 붙어 있는 그 탭콘만 보이게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를 우리가 클래스 이름으로 줬잖아요. 클래스 이름. 근데 div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여러분 선택자 설계를 이해하고 있다면 탭콘으로 해도 되고 div로 해도 된다는 거 이해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div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처음에 보여야 되잖아요. 디스플레이를 불러. 원래 그냥 이 탭콘은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on이 붙어 있는 것만 보이게 할 거예요. 그의 자식 안에 있는 것만. 그럼 지금 공지사항이 보이고 있겠죠. 공지사항만 보이고 있습니다. 갤러리는 보이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지사항이 on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위치를 잡을 거예요. 위치를 이제 크기를 먼저 잡고 위치를 잡겠습니다. 위드는 100%를 해줄 거고 우리 하이트는 150이에요. 왜냐? 전체가 우리가 180이잖아요. 여기서 우리 탭은 30이었고 그 다음에 컨텐츠는 150, 180이었습니다. 이렇게 크기를 지금 좀 맞춰주고요. 그리고 포지션 속성을 쓸 거예요. 포지션을 앱솔루트 처리할 거고요. 레프트를 0 처리할 거고요. 탑은 이 탭 메뉴를 뺀 아래로 올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가 바로 0,0 지점이거든요. 그런데 30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탑을 30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탑을 여기다 30 처리합니다. 그럼 포지션 속성을 쓰면 포지션은 부모 요소에게 포지션 릴레이티브로 준다고 했는데 누구를 기준했나요? 우리가 기준이 되는 선택자는 탭이었잖아요. 그래서 포지션을 릴레이티브를 여기다 줄 거예요. 그리고 선택된 거에는 백그라운드 줄 거예요. 바로 탭과 같은 색깔로 줄 겁니다. 브라우저 테스트를 해보면 이렇게 탭하고 탭 컨텐츠가 같은 색으로 보여서 앞에 보이고 있죠. 자, 이제 이 안에 있는 내용물 디자인을 하면 되는데 불필요한 건 이제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백그라운드 필요 없으니까 C1에 있는 백그라운드는 빼줬습니다. 자, 이제 공지사항 다 됐고요. 갤러리까지도 해야 되니까 갤러리가 잘 보이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on이 붙어 있는 게 보였잖아요. 그래서 공지사항에 on이 붙어 있으니까 요 li가 보였던 거거든요. 이번에 그것을 갤러리에 한번 붙여볼게요. 그럼 갤러리가 보인다면 이 안에 디자인은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동작대로
정상적으로 구조가 잡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갤러리가 보여야 되니까요. 갤러리 쪽으로 옮겨줄게요. 자, 이제 이 안에 노티스와 그 다음에 갤러리 CSS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밑에 일부러 저희가 콘텐츠는 들여서 CSS 작성하는 거 알죠? 노티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갤러리가 있습니다. 그쵸? 갤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점 노티스는 뭐였어요? 노티스 여러분들 구조도 한번 보고 가세요. 노티스는 바로 리스트였어요. 갤러리도 리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스트의 그 구조는 그 아래 뭐가 들어가나요? li가 들어가죠. 그리고 그 li 안에는 a가 들어가고 또 a 안에는 네, 글씨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상태까지 해줘야 되잖아요. 항상 이 구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요것도 어차피 갤러리도 똑같으니까 이걸 갤러리까지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같은 구조인 경우에는 좀 복사해서 쓰시는 것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우선은 li는 블럭 성격이에요. 그대로 유지를 할 거고요. 내부 여백을 조금 가질게요. 패딩을 20픽셀 정도 주겠습니다. 그럼 갤러리도 이따가 20픽셀 정도 주면 될 것 같아요. A 태그에 글씨부터 먼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FFF 그랬더니 이렇게 착 달라붙는 게 보입니다. 근데 옆에 스펜도 있죠. 스펜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하나 카피해서 뒤에다가 스펜을 붙이겠습니다. 스펜 그러면 둘 다 보이는 걸 알 수 있어요. 행간이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li한테 라인 하이트를 30, 3 곱하기 4, 120이 나오겠죠? 적당한지 보세요. 120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우스 올렸을 때 좀 변화를 주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호버해 줘야 되겠죠?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을 주게 되면 밑줄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밑줄 생기는 게 잘 어우러진다면 그대로 유지하고요. 날짜를 오른쪽 정렬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A 태그하고 그 다음에 스펜에다가 위드 값을 주겠습니다. 80% 단위를 그러니까 비율로 줄게요. 얘는 100이 되려면 20%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A와 스펜이 지금 단위 위드 값이 들어간다고 해서 적용되지 않아요. 이들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li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떨어지죠. 요거 기억하고 계세요. 자, 이제 공지사항이 끝났어요. 갤러리를 해야 됩니다. 갤러리 일단 갤러리가 보여야 되니까 클래스 5을 갤러리에 붙여줍니다. 그럼 갤러리가 보이죠? 자, 이제 CSS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패딩을 똑같이 줄 거예요. 그쵸? 패딩을 줄 거고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요?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li들이 정렬이 되잖아요. 정렬이 되는데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을 했고 여기 스펠링 R자가 빠졌네요. 네, 요런 거 지금 뭐가 적용이 안 되면 꼭 그 스펠링 확인하세요. 저도 이렇게 빠뜨리면 적용이 안 되니까 바로바로 찾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한 다음에 사이의 간격을 벌리려면 갭이라는 걸 줍니다. 간격 갭이죠. 20픽셀. 이렇게. 그럼 20픽셀만큼 갭이 생기면서 알아서 벌어져요. 근데 이미지가 크기 때문에 커지죠. 자, 우리가 이미지를 부모에 정속시키는 걸 할 거예요. 일단은 그 li를 위드값 100%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안에 이미지 들어가잖아요. 그쵸? 이미지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이미지가 들어갔어요. 이미지. 여기 하나가 들어가야 돼요. 위드값 100%를 줍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부모 요소의 이미지를 100% 꽉 차게 맞춘다는 뜻이에요. 브라우저 테스트를 해볼까요? 그러면
네, 갭만큼 벌어지고 그 사이에 네, 이렇게 요거는 사실 조금 이제 지워도 되긴 할 것 같아요. 네, 그 위드가 100%는 좀 일치하진 않기 때문에 이 갭을 썼기 때문에 이 여백이 생기면서 간격이 벌어지면서 그 자동으로 크기를 그 비율로 인식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 갭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간편하게 채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율을 보니까 위아래 여백이 네, 조금 아래로 내려와야 될 것 같죠. 그래서 패딩을 위아래는 25픽셀 주고 좌우는 20픽셀. 요건 뭐 번외로 주셔도 됩니다. 여기 좀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자, 이제 이미지에 A 태그에 우리 이제 이미지에 약간 변화를 좀 줄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이나믹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 쓰시면 돼요. 이제 A 태그의 이미지에 맞추는 거예요. 보더를 뭐 3픽셀의 솔리드에 샵 000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로 올렸을 때 이미지예요. 그때 FFF에서 흰색으로 적용했습니다. 근데 앞에 요 A라는 링크가 걸린 상태의 이미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구조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브라우저 테스트를 해보면 테두리가 생겼는데 링크가 걸린 이미지에 테두리를 적용을 하면서 호버했을 때 이런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위아래 여백 이런 거 약간 눈에 좀 거슬린다 하면 좀 조정하셔도 돼요. 그래서 조정을 좀 해서 가운데로 왔습니다. 자, 공지사항이 먼저 보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갤러리 클릭했을 때 이미지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제 클래스 오늘 네, 어디에다가 주나요? 네, 공지사항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자, 공지사항이 보이고 갤러리가 이제 클릭되는 거는 어디서 만들어요? 우리 네, jQuery로 동작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슬라이드 밑이에요. 탭이라고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 여기서 해석을 해보면 돼요. 탭을 그러니까 탭을 클릭하면 탭에 콘텐츠가 보인다예요. 그럼 모든 네, 요걸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봤을 때 여러분들 요거는 또 우리가 on이라는 클래스를 붙이고 안 붙이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탭에 li입니다. li에 on을 붙였죠. 그럼 요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탭을 클릭하면 탭의 컨텐츠가 보이고 너무 이게 어렵게 해놨네요. 탭을 클릭하면 탭의 컨텐츠가 보이고 다른 탭은 안 보이게 이렇게 합니다. 자, 탭의 li를 이제 클릭했을 때 이게 클릭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펑션 네, 실행문을 좀 올려줘야 되겠죠. 그리고서는 이제 여기에 이것에 클릭한 그 탭 li예요. 이것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탭의 li에 remove 클래스 지금 모든 탭의 li예요. 거기에 on이라는 네, 클래스를 제거를 하고 remove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this 이것 지금 클릭한 대상 li에게만 added 클래스를 붙인다. 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앞전에는 우리가 클래스를 넣어줄 때 항상 여기 점을 붙이고 해줬거든요. 그런데 메서드 자체가 클래스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 점을 붙이지 않습니다. 붙이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탭은 그냥 그 위치에서 동작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return false를 꼭 넣어주세요. 얘는 어떤 얘기냐면 그 링크 동작
오류를 동작을 이제 링크 동작을 이제 멈추게 해주는 거예요. 멈춤. 그래서 이제 원래 링크 문자는 위로 올라가거든요. 이제 화면 위치가 바뀌는데 그걸 움직이지 않게 처리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탭의 구조를 다 완성을 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탭의 LI를 클릭했을 때, 근데 이 LI가 두 개잖아요. 그 두 개인데 그 두 개의 remove 클래스, 지금 요 on 클래스가 하나에만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개를 모두 다 제거를 하고 remove 해주고, 현재 클릭한 이것에 add 클래스를 붙여서 CSS가 동작하게끔 해주는 겁니다. 브라우저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러면 클릭한 대상, 공지사항이죠. 갤러리. 이렇게 왔다 갔다 탭이 동작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CSS가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쵸? CSS가 조금 많았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좀 천천히 이해하면서 그 포지션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포지션의 그 공식이라고 해야 되겠죠. 나에게 포지션이 들어갔다면 그의 부모 혹은 기준이 되는 요소에게는 포지션 릴레이티브로 줘야 된다라는 이런 공식들도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jQuery도 잘 이해하고 짧으니까 작성해서 동작을 원활하게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컨텐츠에서 지금 이렇게 첫 번째만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배너하고 그 다음에 바로가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배너부터 하겠습니다. 배너에 해당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배너는 컨텐츠 폴더에 제공된 파일을 활용하여 편집 또는 디자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미지를 좀 찾아볼게요. 이미지는 여기 배너라고 이미지가 있는지 없네요. 없으니까 이제 어떤 걸 선택하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컨텐츠에서는 지금 배너에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네, 별사진, 공모전이라고 있고요. 바로 가기에는 이런 예약 버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숏컷 아이콘을 활용하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은 크기, 백그라운드를 주려면 그 백그라운드의 크기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80에 180. 우리 CSS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CSS를 살펴보면 380에 180. 네. 여기 숏컷도 바로가기도 380에 180입니다. 우선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제작하겠습니다. 배경으로 쓸 이미지예요. 380에 180 해주고요. 어떤 이미지를 배경으로 할지 저는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배너 이미지에 좀 채택을 해서 써볼게요. 이렇게 사람이 서 있는 걸로. 이미지의 크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할 비율을 정할지는 잘 정하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숏컷에는 이렇게 하늘에 있는 이미지를 채택해 보겠습니다. 이럴 때도 이 반짝이는 별의 크기를 좀 맞추는 게 좋겠죠. 자, 이제 이미지를 저장합니다. Save for 웹으로 저장하죠. 얘는 배너 배경이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숏컷 배경이 되겠습니다. 딱 이미지를 원하는 크기들을 제작한다면 CSS로 편집할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백그라운드를 컬러를 URL로 바꿀 거예요. 배경 이미지로 바꾼다는 얘기죠. 점점 슬래시 해야 우리 IMG 폴더를 찾고 배너를 적용을 합니다. 그 두 번째는 뭘까요? 네, C3에는 여기에다가 경로만 숏컷이죠. 숏컷을 정해주겠습니다. 브라우저 테스트를 해보면 이렇게 배경이 들어온 걸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좀 점검하겠습니다. 자, 메모장이 있었어요. 메모장에서 우리가 여기 배너에 들어가는 내용 복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3번이에요. 3번에 어떤 태그로 들어가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목이니까 H2 태그 쓰는 게 좋겠죠? H2 태그 쓸 거고요. 그 다음에 H1 태그 써도 괜찮아요. 이건 P 태그 사용하겠습니다. P 태그 사용할 거고, 응모하기는 버튼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버튼으로 처리해도 되고 div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클래스를 주는 게 좋겠어요. 얘는 btn이라고 주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이에요. 자, 이제 CSS 디자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디로 오나요? 여기로 와야 되겠죠? 우선 전체를 다 해도 괜찮고요. 네, 여기에 H2 태그, 그리고 P 태그, 그리고 btn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H 태그는 일단 폰트 사이즈를 문자 디자인 해야 되잖아요. 24픽셀에 배경이 어두우니까 색깔은 밝은 색으로 줄게요. 폰트 웨이트는 600 정도 주겠습니다. 굵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왔네요. 가운데 정렬하고 여기 아래쪽으로 좀 띄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텍스트 얼라인 들어가야 되겠죠? 센터 줄 거고요. 라인 하이트를 180인데 한 60 정도 줘볼까요? 네, 60 정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브라우저 테스트 해보니 이렇게 들어왔네요. 자, 안에 그 아래 내용 완성하겠습니다. 폰트 사이즈, 컬러 요걸 다 넣을 거예요. 네, 문자 디자인에 필요한 거잖아요. 기간은 18픽셀 정도 해줄 거고 나머지는 뭐 조금씩 조정만 해서 라인 하이트는 높이는 40 정도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좀 더 아래로 내려와도 되겠죠. 상단에 만약에 여백을 주고 싶다면 여러분들 여기다 마진 탑을 주셔도 괜찮아요. 20픽셀 정도. 그럼 조금 아래로 떨어지고 요 사이가 너무 멀죠. 너무 멀어서 요 라인 하이트를 30 정도 이렇게 줄여봤습니다. 자, 이제 버튼이 밑에 있어요. 버튼은 여기에 btn이죠. 크기 값을 먼저 주세요. 위드 그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위드 100, 하이트는 50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줘야 돼요. 흰색 주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왼쪽에 이렇게 붙었어요. 그리고 일단 보더 레디어스 조금 줄게요. 그래서 25픽셀. 그러면 이렇게 근데 좀 양쪽으로 넓은 게 좋을 것 같아서 위드는 140 정도 줄 거고 하이트는 40 정도 줄 겁니다. 그럼 조금 더 널찍한 버튼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문자의 디자인은 똑같아요. 폰트 요 위에 있죠? 폰트 사이즈, 컬러, 폰트 웨이트, 텍스트 얼라인, 라인 하이트 이겁니다. 그것을 디자인에 적용을 합니다. 문자에 대한 디자인이니까요. 그러면 글씨가 안 보이겠죠? 왜냐? 흰색이니까요. 000 글씨가 너무 커요. 16픽셀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요 전체 높이의 가운데잖아요. 하이트가 40이니까 라인 하이트도 40을 줍니다. 자, 이것을 가운데 정렬 어떻게 할까요? 마진 값 줘야 되겠죠? 마진 0과 오토면 위아래 여백이 없어요. 20픽셀에 오토 정도 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너무 간격이 좀 벌어진다 싶으면 간격을 좀 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를 15 이렇게 좀 조금 너무 달라붙었네요. 그래서 10 정도 줬습니다. 자, 근데 마우스를 올렸을 때 링크가 걸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링크는 항상 A 태그가 감싸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계속 A 태그 적용 어떻게 하는지 볼 겁니다. 찰리 F는 해서 이렇게 A 태그를 가지고 div를 감싸야 돼요.
네, 이렇게 감싸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동작이 돼요. 되는 거 보이시죠? 근데 마우스 올렸을 때 색깔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CSS에서 디자인을 할 건데요. 그대로 넣어주고 어땠을 때요? A에 우리가 A를 추가했잖아요. A의 BTN이에요. A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BTN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구조 잘 보셔야 돼요. 네, A를 바깥에 추가하면서 A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라고 해줬습니다. 백그라운드와 그리고 문자의 컬러가 바뀔 거예요. 어떻게 줄까요? 여기는 FFF 갈 거고요. 마우스로 올렸을 때는 F00에서 빨간색으로 가보겠습니다. 브라우저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이렇게 되죠. 네. 이 구조 만약에 어려우면 천천히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A를 추가했고 A가 있어야지만 링크가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BTN 바깥으로 감쌌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A와 A 호버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확인했을 때 이 버튼만 마우스로 올렸을 때 그 손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전체에 또 링크를 걸어주고 싶다면 지금 요 전체 C2에도 링크를 걸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C2는 전체 저 블럭 잡은 범위잖아요. 그 바깥으로 A에 href 이런 게 디테일이에요. 그리고 div를 바깥으로 감싸줍니다. 그리고 나서 브라우저 테스트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살짝 조금 밀리는 느낌이 있었네요. 밀리는 느낌은 A가 적용이 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됐고, 그럼 만약에 안쪽으로 두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문자만 적용이 되기는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안쪽으로 둔다면 이렇게 네, 예,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바로가기가 남았습니다. 바로가기는 내용을 살펴보면 바로가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리스트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예약하기, 질문하기, 다운로드가 있으니까요. 이 컨텐츠는 지금 임의로 작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장소에서는 그 시험에서 제시하는 그 텍스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맞게 구조를 짜야 됩니다. 자, 여기입니다. 그래서 UL 태그, 우선 제목 조금 넣어볼까요? 여기 HE 태그가 있었던 것처럼 저희도 제목을 좀 넣어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바로가기라고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UL에 아이콘이잖아요. 그래서 클래스를 네, 아이콘이라고 뭐 숏컷이라고 줘도 되고 네, UL에 li가 들어가야 되겠죠. A, href는 샵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img인데 이미지 제작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쵸? 이미지가 없습니다. 제공 소스를 이제 살펴볼 겁니다. 제공 소스에서는 이렇게 아이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사이즈를 몇으로 해야 될지 이제 또 여기서 또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380이니까 이렇게 3개가 배치가 된다고 했을 때 100으로 해주면 300이잖아요. 그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미지 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이즈를 100에 100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열어줍니다. 그럼 처음에 메뉴하고 어울리는 걸 줘야 되잖아요. 예약하기. 예약하기는 뭔가 이렇게 누르는 듯한 느낌.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T에서 크기는 맞춰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화면에 좀 맞춰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질문하기예요. 질문하기. 질문하기는 뭔가 대화를 나눈다는 느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컨트롤 T 해서 네, 이렇게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운로드입니다. 다운로드니까 네, 뭐 이렇게 클라우드 느낌? 아니면 파일을 다운로드 이런 느낌도 괜찮겠네요. 그래서 아이콘을 선택해서 배치를 해 보았습니다. 뒤에 배경이 있으니까 백그라운드는 꼭 지워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익스포트에 Save for Web 해서 이때 저장을 꼭 PNG로 하셔야 돼요. 배경이 투명하면 PNG입니다. 그리고 PNG니까 아이콘 1이라고 저장하고요. 두 번째 거 아이콘 2, 세 번째 아이콘 3이라고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거기에 이미지 저 넣어줘야 되겠죠? src, alt 이렇게 완성을 했고 이미지 아이콘 1번 넣어주고요. 네,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li가 두 개가 더 들어가야 되겠죠? 2번, 3번, 2번, 3번 됐습니다. 브라우저 테스트를 해보면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제 디자인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CSS로 넘어갈 거예요. CSS는 일단 C2에 있는 H2와 디자인을 동일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복사를 하고 우리 C3으로 올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의 이름을 클래스 이름을 바꿔줄 겁니다. 그럼 그대로 디자인이 적용이 되겠죠? 이렇게 디자인이 적용이 됐어요. 같은 위치에. 자, 이제는 아이콘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우선은 여기 네, 아이콘에 대한 디자인입니다. 아이콘이었고요. 그리고 li가 들어가고 li 안에는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li 안에 a에 img가 있습니다. 그쵸?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아이콘을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를 줘야 수평 정렬이 됩니다.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수평 정렬이 됐네요. 사이에 간격을 띄울 거예요. 간격은 갭으로 띄울 거예요. 갭 20픽셀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간격이 떨어졌는데 오른쪽이 남잖아요. 이걸 가운데 정렬할 거거든요. 자, 저스티파이 컨텐츠를 센터로 줍니다. 센터로 주면 가운데 기준으로 정렬이 됩니다. 근데 아이콘이 생각보다 좀 큰 것 같아요. 이미지의 크기를 줄여보겠습니다. 그래서 img에 직접 여러분들이 위드 값을 픽셀로 고정시켜 주셔도 돼요. 그래서 위드를 80으로 했더니 작아졌죠? 네. 그래서 적당한 것 같습니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상태까지 이제 해주면 좋잖아요. 자, 그 구조를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A의 이미지예요. 그쵸? 근데 그 A의 이미지에 호버, 마우스를 올렸을 때예요. 우리 계속 일관성 있게 테두리를 줬던 거 기억나나요? 우리 갤러리에서도 보더 값 줬잖아요. 그걸 똑같이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보더예요. 보더 3픽셀에 솔리드의 샵 000 처음엔 검정색이었고요. 마우스로 올렸을 때 흰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F2 자, 여기 구조 잘 보세요. A의 이미지, A의 호버, 마우스로 올렸을 때 이미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요거 필요 없으면 지우셔도 되고 그냥 둬도 된다고 했어요. 브라우저 테스트를 해보면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박스잖아요. 이미지가 동그랗지 이렇게 박스로 보이거든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보더 레디어스예요. 그러면 이거 지우면 안 되겠네요. li 자체가 보더 레디어스를 가져야 되거든요. 보더 레디어스를 50%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반 원이 처리가 될 거예요. 안 되네요. 거기가. 네, 그러면 이것을 이미지에 바로 적용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되죠. 어디에 적용할지를 테스트 해보시면 돼요. 그럼 필요 없으니까 지워도 되겠네요. 그래서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컬러가 처음에 흰색이 적합하면
그걸 이제 바꾸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FFF에 여기는 000 검정색으로 했습니다. 네, 이게 뭐 괜찮다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지금까지 컨텐츠 코딩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우선은 헤더 영역 잘 되는지 동작 확인하고 슬라이드 위로 올라오는지까지 체크했고요. 슬라이드 동작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지사항도 갤러리하고 탭 구조가 잘 잡혔습니다. 마우스 올렸을 때 네, 이렇게 변화되는 것도 완료가 됐고요. 배너에도 호버 효과가 있고 바로가기에도 이미지의 호버 효과가 적용이 됐습니다. 컨텐츠는 작업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한 30분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시간 배분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컨텐츠까지 잘 완료를 했다면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푸터하고 팝업 창만 남았죠. 자, 힘을 내고 네, 잘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영상을 꼼꼼히 보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